최근 10불29 표준위원회 모임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제안문서를 채택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제안문서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보게 되면 맵, 어라운드 맵, 플랜 맵에서 맵 컨테이너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맵 컨테이너를 흔히 이제 표준위원회 모임에서는 연관 컨테이너다라고 부릅니다. 키하고 이제 밸류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된 데이터 타입을 쓴다라고 해서 연관 컨테이너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연관 컨테이너를 언급을 하면서 룩업을 좀 더 개선하자는 내용으로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적용하는 대상을 보니까 LWG에서 라이브러리 워킹 그룹에다가 이 문서를 이제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워킹 그룹에서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표준 라이브러리에 참여를 합니다. 라이브러리 워킹 그룹 같은 경우는 이 의미하는 바를 어떤 단어를 추가한 건지 알고 싶다 그러면 cppreference.com이라는 사이트가 표준위원회 모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데, cpp 랭귀지 밑에 추가값만 따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서 워킹 그룹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코어 워킹 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표준위원회의 워킹 그룹은 이제 두 종류로 크게 나눕니다. 라이브러리 워킹 그룹하고 이제 코어 워킹 그룹으로 크게 나뉘어요. 코어 워킹 그룹은 컴파일러 자체에 반영되는 거를 이제 표준화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코어 워킹 그룹 밑에는 에볼루션 워킹 그룹하고 그다음에 에볼루션 워킹 그룹 인큐베이터라고 해서 혼자서 어떤 컴파일러에 대한 제안 문서를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팀이 달라붙어서 연구를 합니다. 그거를 에볼루션 워킹 그룹 또는 에볼루션 워킹 인큐베이터라고 부릅니다. 인큐베이터는 이제 기존에 그 새로운 걸 찾아가는 걸 거고, 그 다음에 에볼루션 워킹 그룹 자체는 기존에 어떤 내용들 중에 이미 제한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이제 이쪽에서 담당해서 팀을 꾸려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최종 문서를 어디다 제출하냐면 코어 워킹 그룹에 제출하게 되고, 여기서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컴파일러 구현에 사용되는 제안 문서의 그 표준 문서에 채택이 되는 겁니다. 라이브러리 워킹 그룹도 이제 비슷한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워킹 그룹은 여기 있고요. 여기서는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표준 라이브러리에 추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역시 라이브러리 워킹 그룹, 에볼루션 워킹 그룹하고 라이브러리 에볼루션 워킹 그룹 인큐베이터라는 데가 있어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혼자서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전문가들이 붙어서 그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진행된 작업을 어디로 가게 되냐면 문서화 시켜서 이쪽에다가 올립니다. 라이브러리 워킹 그룹에. 그래서 여기서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로 이제 승인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제안 문서는 결국 표준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보는 방법은 맨 아래쪽에 보게 되면 스펙 문서에서 어디를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분부터 확인을 해보게 되면 간단하게 일단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플랜 맵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그런데 이쪽에서 보게 되면 이 검은색 부분은 이미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고, 이 녹색 부분을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4개의 멤버 함수가 존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하고 이건 이제 한 세트고요. 그다음 여기도 한 세트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키하고 밸류 구조를 따르게 되는데, 이 키를 뭐라고 부르냐면 키 언더바 타입이라고 해서 이 타입을 키 언더바 타입이라고 불러요. 키에 대응하는 값을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 매피드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을 매피드 타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통째로 묶어서 이제 밸류 타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밸류 타입이 될 때는 여기는 키는 컨선스가 됩니다. 키는 변경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 여기는 매피드 타입은 변경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요거를 기초로 해서 밸류 타입이라는 걸 정의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반적인 용도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이쪽을 키 언더바 타입이라는 타입으로 부르고 이쪽은 매피드 타입으로 이제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키를 던지고 그 찾은 결과를 옵셔널 타입으로 리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템플릿 파라메터 K가 있고 K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K를 기반으로 해서 검색을 한다는 소리인데, 이 소리는 그냥 이런 의미죠. 간단하게 보시면 이 K란 타입이 뭐로 변환할 수 있다는 소리냐면 K 언더바 타입하고 뭐라 하냐면 이걸 비교할 수 있다는 소리죠. 비교가 가능한 타입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이걸 K로 검색을 해서도 뭘 찾을 수 있다는 소리냐면
매피드 타입을 타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걸 옵셔널 타입으로 리턴한다는 소리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보면 그 문서상에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여기를 말하거든요. 세 번째, 네 번째 오버로드에 대해서 이 경우는 헤터로지니어스한 검색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내부적으로는. 근데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그 비교하는 객체 내에 is transparent라는 타입 얼리어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있어야지 뭐로 이제 하냐면 헤터로지니어스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표준은 명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게 없었다가 제 기억에 20스펙부터인가 이게 한두 개씩 추가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기존 거하고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의도를 가지고 어떤 타입에 대한 이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sing is transparent하고 뭐 이미 타입을 넣게 되면 이제 됩니다. 실은 이렇게 하도록 나중에 이제 코딩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헤터로지니어스한 검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구문이 이제 두 번째 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플랫 맵에 대해서도 있고 어너드 맵에 대해서도 있고 그 다음에 맵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동일해요. 그래서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챗GPT에게 관련 내용 좀 정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일단 보게 되면 룩업이라는 멤버에서 왜 필요한지부터 일단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일단 맵 컨테이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에서 이렇게 F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키가 없으면 새 원소를 생성을 합니다.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없을 때는 생성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 m이라는 변수가 상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단순하게 이렇게 썼을 뿐인데 생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이 부분에다 컨스턴스를 넣게 되면 이제 컴파일 우리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맵에 대해서 어떤 거를 이렇게 불러서 쓰는 것 같지만 그 부르는 내부에서는 새로운 원소가 생성이 되는 일련의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at이라는 멤버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생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없으면 예외가 발생합니다. at이라는 거는 만약에 f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이제 예외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코딩을 이렇게 짜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 이제 find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사용하게 되면 return 타입이 iterator예요. 그래서 iterator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곧바로 이터레이터를 쓰면 안 되고 분석을 해서 만약에 이터레이터가 엔드 이터레이터가 아니면 이 이터레이터는 어떤 요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키하고 밸류를 어떤 식으로 가져오냐면 보니까 페어 타입으로 가져옵니다. 그 세컨드 값을 얻어오면 여기 있는 매피드 타입을 얻어오는 거고 first를 얻게 되면 키를 얻어오는데 이 경우는 막 컨스턴스일 겁니다. 여기 이제 이터레이터가 결국은 밸류 타입에 대한 이터레이터예요. 이거를 가리키는 그 밸류 타입은 키에 대해서 컨스턴스 한 거를 요소로 갖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매피드 타입을 갖는 페어 타입으로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제 페어 타입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파일을 가져와서 쓸 수는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렇게 파일을 해서 가져오는 건데 문제는 코딩이 너무 장황하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회피하는 방법으로 contains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contains하고 at을 이제 병합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contains를 포함이 되어져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건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f라는 키워드를 쫙 검색해서 있는지를 체크를 해요. 그럼 쓸 때 S를 하게 되면 또 쫙 찾아서 S를 찾습니다. 그래서 두 번 검색합니다. 성능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코딩 자체는 깔끔한데 성능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이제 룩업이라는 멤버 함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리턴하는 타입을 보게 되면 매피드 타입에 대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컨스트 엑스퍼 옵셔널로 리턴하죠. 우리가 보면 아까 보면 여기 보면 컨스트 엑스퍼가 들어가 있죠.
이게 컨셉 엑스퍼가 들어가 있고 옵셔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컨셉 엑스퍼, 옵셔널, 그다음 레퍼런스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이제 리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 밸류가 이제 없으면 null OPT가 될 거고 있으면 이 타입 자체는 옵셔널 int에 대한 레퍼런스입니다. 여기 있는 매피드 타입에 대한 레퍼런스를 리턴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한번 조사를 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 사용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fine으로 얻어옵니다. 이터레이터를 조사를 합니다. 이품, 별도 이품을 통해서. 근데 이 부분에는 룩업을 하게 되면 곧바로 이품을 안에서 하나만 딱 쓰면 됩니다. 하나만 쓰면 이 녀석이 이제 true하고 false를 리턴하게 되잖아요. 이터레이터는 true하고 false를 리턴하면 집을 조사를 하면 안 되고 and iterate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에 비해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곧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간결하게 사용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값을 얻어올 때는 뒤로 보너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세컨드를 이용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모나딕 오퍼레이트하고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을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얻어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값이 있으면 그 값을 그대로 가져올 거고요. 없으면 0을 가져와라 해서 value underbar or이라는 멤버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모나딕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이제 이름을 얻어온다, 그 네임을 얻어온 다음에 이름을 찾을 수가 없으면 value or해서 unknown이라는 값을 리턴하고 있으면 그 이름을 리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C++23에는 이제 모나딕 오퍼레이터로 트랜스폼, and then, or else 같은 것들이 추가되어 있어서 곧바로 호출하고 난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한 문서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시 이제 언급을 하는데 이 부분은 그 폴리라고 하는 메타 쪽에 어떤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C++ 전문가들이 많이 여기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이제 C++ 입장에서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표준에 추가하기 전에 테스트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에 비슷한 게 있었던 거예요. get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나 봐요. 키를 넣고 없으면 디폴트 밸류 리턴하는 식으로. 근데 이 부분을 그대로 이제는 옵셔널로 바꾸면 이제 간단하게 끝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기존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이렇게 바꾸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름이 브로노라고 하는 데서 회의를 했거든요. 가장 최근에 열린 회의입니다. 그 회의에서 get이라는 이름 대신 룩업으로 쓰자라고 해서 이름에 대한 변경이 이제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 헤터로지니어스한 룩업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이 부분이 키고 이 부분이 이제 value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compare 객체 비교할 때 사용하는 걸 때 less than 이렇게 비우게 되면 이제 heterogeneous 타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있는 string view를 기반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m이라는 변수를 만들게 되면 그 m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string view로부터 string으로의 변환이 됩니다. string view하고 이 string이라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비교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실은 정의하고 있는 것이 이 녀석입니다. 그 헤테로지니어스 타입에 대해서도 이제 검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의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헤테로지니어스 부분이 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요. 만약에 내부에 less에 string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넣게 되면 이러한 오퍼레이터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 타입이 다 뭐냐면 string에 대한 reference예요. string에 대한 reference거든요. 그래서 string view가 이쪽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reference로 변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비워는 오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식으로 내부가 만들어집니다. 비워진 경우에 대해서는 내부에 있는 연산자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T하고 U가 이제 left를 해서
전달이 되어져서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변환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계되어진 내용이 여기는 이 제한 문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find 하거나 검색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멤버 함수들 중에서 옵션을 기반으로 하는 룩업이라는 멤버 함수를 지원하자는 내용이 최근 C++29 표준위원회 모임에서 채택된 제한 문서입니다.